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바로 성공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재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은 바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 방송하니까 아침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많은 무료 방송,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나스닥과 코스닥의 비교 분석입니다. 두 개가 비슷하죠, 여러분들. 두 개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미국의 기술주들이 편입되어 있는, 또 벤처 기업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그런 지수죠.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 많이, 뭐 기술주 이런 것들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되게 이미지가 이제 뭐랄까, 이미지가 나스닥이나 코스닥에는 약간 2등급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2등급. 2등급.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2등급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자,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은 이 나스닥의 붐을 좀 보실 텐데요. 나스닥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나오는 건 코스닥이고요.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스닥인데, 여기 보시면 이 나스닥이죠? 나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시작했으면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나스닥. 와, 1971년도.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197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몇 포인트로 시작을 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100포인트로 시작했습니다. 100포인트. 100. 이때가 100이었다. 100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어요? 71년. 뭐, 지금으로 치면은 몇 년 전입니까? 40년도 더 됐죠. 46년, 47년 뭐 이렇게 됐어요. 46년 전. 100포인트에서 스물스물 올라가더니, 지금은 뭐 5,600포인트, 5,700포인트 뭐 그래요. 나스닥 지수가. 그래서 지금 5,600, 뭐 6,000까지 되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100포인트에서 5,600까지. 바로 56배. 한 56배에서 60배 가량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로도 시작 안 했어요. 100포인트도 안 되던 지수가 2만 포인트까지 넘었죠. 나스닥이 이렇다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점들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일단은 이때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때가 뭐냐면은, 이때가 2000년도, 그러니까 1999년에 IT 붐이었어요. IT 붐. IT. 기술주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때 난리 났었죠. 그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닷컴 버블 아시나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 코스닥이 그때 2,900포인트까지 갔어요. 이때 전 세계 흐름이 그랬습니다. 전 세계. 얘네도 지금 이때까지 얼마나 이만큼 4,00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4,000포인트. 그래서 4,000포인트 가고, 또 2000년 2월에는 5,0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5,000포인트까지 갔는데, 몰락했죠. 우리나라도 2,900포인트까지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2,900까지 갔다가 현재로서는 뭐 620포인트.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스닥이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그때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2000년도 이 당시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 IT 종목들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를 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었어요. 맨날 급등을 했습니다. 와, 기본 막 10연속 상한가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뭐뭐 있었으면은, 뭐 새로운 기술, 다음,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카오, 다음 카카오죠. 그 다음, 그리고 터보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수십 배, 수백 배 올랐어요. 수백 배 오르는 게 하나로텔레콤 이런 종목들 단 1년 만에 수백 배로 올라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90년대 초중반 윈도우의 본격적인 보급 과정, 그리고 인터넷 산업 이런 것들, 밀레니엄 세대. 여러분들 2000년
그때 뭐 세상이 멸망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 양분화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인 이런 IT 버블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버블은 얼마 못 가서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포인트로 시작했다가 100으로 시작했다가 어쨌든 이때 5천 찍고 다시 떨어졌어요.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갈라져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우리나라 내려앉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했죠, 이 정도. 우리나라 치면 여기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까지 고점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스닥이지만 우리나라 차트랑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이때 2,900까지 갔다가 현재 620포인트. 와, 환장하죠. 이때 투자했던 것들은 뭐 그냥 다 종이 쪼가리 아니면은 거의 뭐 반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기점이 생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이 고점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뚫지 못하는 고점이죠.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요.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신기하죠, 참.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5,600, 5,700 이때까지 가는 거예요. 2017년에. 최근에 미국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를 넘어서고 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는 것처럼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섭니다. 바로 이때 그 IT 버블이 있었을 때보다 더 이제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가져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스닥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점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00에서 시작했거든요. 코스피가 100에서 시작했다가 스물스물 올라가서 현재 2000이잖아요. 2000. 그러니까 20배가 올랐어요. 20배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980년대에 시작했죠. 그래서 거의 30년, 40년 동안, 3, 40년 동안 20배가 올랐는데 코스닥 지수는 우리나라가 1000포인트로 시작했습니다. 1000포인트. 1000포인트로 시작했는데 지금 620이에요. 이거 환장합니다. 지금 20년 가량이 됐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에서 시작해서 5600까지 가는 마당에. 그쵸? 짜증이 나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굉장히 또 저평가된 증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평가된 증시.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우리나라 코스닥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열심히 많이 봤으니까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보시면은 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인데 이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 좀 길게 볼 거니까 이 월봉으로 보시면 이때가 이제 2000년도 이 우리나라는 1996년 뭐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이때가 2900이었어요. 우리나라 코스닥 2900. 그러다가 하락을 했고 바닥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IT 버블에서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아까 전에 제가 1000포인트로 시작했다 그랬는데 원래는 코스닥이 100포인트로 시작했어요. 근데 100포인트로 시작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포인트 시작했다가 290포인트까지 갔어요. 290포인트. 290포인트로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50포인트대로 떨어졌습니다. 50포인트대. 50포인트대에서 이렇게 장기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코스피는 그래도 1000포인트 뭐 몇백 포인트 이렇게 나오고 미국 다우지수도 뭐 몇천 포인트 뭐 이러는데 우리는 맨날 50포인트 이러고 있으면 되게 이상하잖아. 좀 이상하고 동전주 느낌. 여러분들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동전주 투자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일부러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기운이 안 좋다, 전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속설을 믿고 동전주 느낌이 나면 동전주는 절대 하지 말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스닥을 좀 경시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10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그래서 이게 지금 500포인트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0포인트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옛날에 있었던 거 다 500 곱하기 10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1000포인트가 되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리고 290포인트까지 갔던 것이 2900이 된 거예요. 2900. 그래서 뭔가 이런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감자랑 비슷하죠. 감자. 여러분들 증자가 있고 감자가 있죠. 이 주식에 유상증자 뭐 이런 거 하면은 10분의 1 액면 분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예전에 그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을 했었죠. 액면 분할. 그러면서 400만 원까지 갔다가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하면서 40만 원이 됐는데 그거랑 반대로 감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4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있었어요. 400원까지 갔던 종목이 감자를 하면 4,000원이 됩니다. 4,000원이. 이래서 이런 동전주 같은 느낌을 좀 지우기 위해서, 약간 이미지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해서 하는 게 감자인데,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 지수도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620포인트인데 그 예전 기준으로 치면은 62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정말 싼 그런 가격이에요. 정말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예전에 그 고점을 회복을 못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때 290. 그러니까 지금 바꾼 기준으로 2,900포인트를 회복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 뭐가 있으면은, 일단은 이 과거에 이때, 이 강자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의 강자. 코스닥 시가총액 강자 뭐였으면 NHN. NHN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NHN?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식 좀 오래 하신 분, 저도 예전에 할 때는 NHN이 최고야. 뭐 이러면서 코스닥에서는 당연히 NHN이 최고다. 이렇게 다들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2인자가 다음이었죠. 다음. 코스닥의 1인자는 NHN. 2인자는 다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 NHN이 코스피로 가게 됩니다. 코스피로. 코스닥의 1인자였던 NHN이 코스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종목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종목 이름 뭘로 바꾸면 네이버로 바꿔버려요. 네이버. 그러니까 NHN이 네이버로 바꿔버려요. 원래 NHN은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도 네이버, 그 초록색 바탕에 네이버를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NHN이 네이버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네이버가 더 유명하니까. 그래서 네이버로 더 주가가 날개를 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NHN, 그 당시 네이버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이 NHN은 코스닥을 영영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뭐 리니지 M 난리가 아니죠. 리니지 M으로 정말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바로 NC소프트. NC소프트도 예전엔 코스닥이었어요. 코스닥이었는데 이 NC소프트가 바로 코스피로 가게 돼요. 자기가 좀 컸다고. 더 이상 그러니까 코스닥이 왜 자꾸 코스피로 가게 되면은, 코스닥이 기술주 위주긴 한데 뭔가 이렇게 2부 리그 느낌이 나요. 뭔가. 그쵸? 마이너리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있는데 다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지, 1부 리그에서 뛰고 싶지, 2부 리그,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싶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그런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그렇고 NC소프트도 마이너에서 놀고 싶지 않아요. 메이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코스닥에다가 코스피로 갔고, LG텔레콤도 예전에 코스닥에서 굉장히 큰 종목이었는데 시가총액 크고 좋았는데 코스피로 가버리죠. 그리고 얘도 이름도 바꿔버려요. LG텔레콤은 LG U 플러스로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간 종목만 지금 따져보니까 통계 기록이 있는데 지난 16년간 80개 가량의 대형 코스닥 주식들이 코스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고 더 큰 물에서 놀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 코스닥에는 이제 호랑이가 사라지자 네이버나 NC소프트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사라지자 여우가 호랑이 자리를 차지하고 왕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장성 있고, 네이버는 지금 굉장히 성장성이 좋죠. 이런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다 떠나고 성장성 좀 없는 기업들이 좀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이었던 것이 뭡니까? 코데스 컴바인 같은 사례가 있었죠. 코데스 컴바인이 뭐 엄청 급등을 했어요.
엄청 급등을 합니다. 실적 가치도 안 좋은데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또 고평가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예전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셀트리온 성장성은 좋지만 굉장히 고평가돼 있죠. 고평가돼 있고 또 내추럴 엔더텍 여러분들 그 2015년에 내추럴 엔더텍 아시죠? 내추럴 엔더텍 같은 경우는 그 백수호를 팔고 있었는데 이 백수호가 가짜 백수호로 그 당시에 판별이 되면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10분의 1 토막, 뭐 9분의 1 토막 이렇게 나옵니다.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인데 그런 내추럴 엔더텍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성장성은 좋았지만 굉장히 고평가돼 있었어요. PBR이 막 5 이상, 5에서 10 사이를 맴도는 이런 종목이었는데 그런 거품이 다 빠진 거죠. 가짜 백수호 사건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 현재로서는 코스닥이 굉장히 좀 위험한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스닥이 뭐랄까 이렇게 상승을 못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다 지금 예전 2,900까지 갔다가 500, 620까지 되는 거는 네이버라든지 뭐 NC소프트, 아시아나항공, LG텔레콤, LG U+, 이런 종목들이 집을 떠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 안 올라갈 것인가? 다시 1000포인트 넘어서 올라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집 떠나는 대형주들, 코스닥 대형주들 뭐 그렇게 치면 지금 셀트리온도 코스닥 지금 1위죠. 그리고 카카오도 있는데 카카오나 셀트리온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로. 그쵸? 근데 이런 경우를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나스닥. 그럼 나스닥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 애플 있죠. 애플도 원래 나스닥이었습니다. 애플이 나스닥이었는데 이 애플이 나스닥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어요. 애플. 왜냐? 원래 나스닥은 약간 기술주, 벤처기업 기술주 뭔가 혁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애플이 계속 나스닥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다우로 가버립니다. 애플이 다우로 가요. 얘네도 그냥 간 겁니다. 다우가 메이저리그고 마이너리그인 나스닥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 나스닥이었어요. 나스닥. 그랬는데 바로 다우로 가버렸습니다. 결국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결국은 다우지수로 갔단 말이죠. 아니 다우지수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스닥이 계속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바로 이때부터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2015년 뭐 이렇게 해서 애플 같은 경우 2015년에 빠져나왔습니다. 나스닥에서. 그전에도 좋았어요. 그전에 좋았지만 약간 난 나스닥에서 있을래 그러면서 있다가 결국은 다우로 갔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게 안 보이죠. 결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은 나스닥의 대기업들은 결국은 다 다우로 가버려요. 다우나 아니면 S&P 500 지수.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아까 갔던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100포인트, 여기서 100이었는데, 결국은 5,600까지 가죠. 5,600. 이런 거 보시면은, 확실히 대기업이 이 나스닥을 기준으로 하는 나스닥에 속해 있는 대기업이 다우로 가도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런 IT 버블이 있었던 데를 돌파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나스닥이 이랬던 것처럼 네이버라던가 뭐 다음은 아직 카카오 있죠. 카카오에 지금 합병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에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음이 시가총액 2위였어요. 지금도 카카오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 카카오나 뭐 셀트리온 이런 대기업들이 저쪽으로 코스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사례랑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다우지수가 100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를 갔는데 우리도 100포인트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갔잖아요.
그쵸. 20배 올랐습니다. 그처럼 나스닥이 100포인트에서 5,600을 간 것처럼 코스닥도 1000포인트에서 올라가서 다시 2,900, 3,000까지 갈 수 있다. 이 점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그러면은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무시하고 천시하고 뭔가 하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그래서 이런 2인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정말 혁신적이고 성장성 있는 이런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다 똑같은 코스닥이 아니죠. 실적가치 좋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코스닥도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스닥에서도 명품 흑진주를 찾아내서 투자를 한다면은 나중에 코스닥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났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 시간에 나스닥과 코스닥에서 집중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스닥의 역사 그리고 코스닥의 역사 둘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코스닥도 잘 갈 수 있다 라는 거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뒷시간에는 바로 시황과 함께 종목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